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정치권 등 우리 사회에 있었던 일들부터 살펴봅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재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로 공무원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이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청와대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조명균 전 안보정책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 기록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록물 생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서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전제를 했고요. 이 사건 기록의 경우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니라 재검토 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회의록 초본 파일을 열어본 다음에 처리 의견란에 내용을 한 번 더 다듬어 놓자는 뜻으로 재검토합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내용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공용 전자기록 손상 혐의도 있었는데 네. 이 부분도 역시 무죄 판단입니까?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의 경우 최종적인 완성본 이전 단계의 초본들은 나중에 독립해서 사용될 여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완성된 파일과 혼동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속성상 폐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백종천 전 실장은요. 이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고 객관적인 심판을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밝혔고요. 노무현 재단은 관련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이 검찰은 새누리당의 고발 이후 기소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꿰맞추기 수사와 자가당착으로 일관했다면서 이제 심판은 정치검찰 그리고 새누리당이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작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새누리당 인사들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거나 약속 기소로 처리한 것은 검찰이 왜 정치 검찰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입니다. 먼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죠. 박상호 후보자 과거 행정에서 논란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무산됐다고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 경력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요. 11일 예정이었던 인사청문회가 일단은 무산됐습니다. 인사청문회 증인 참고인 채택을 위해서는 청문회 5일 전인 오늘까지 회의를 열고 의결을 한 뒤에 증인 등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야는 오늘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해서 일단 11일 예정됐던 청문회는 연기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박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 경력을 고의로 누락했고 당시 사건에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 이런 의혹을 받아왔는데요. 일단 새누리당은 설 명절 이후에 재논의하자 이런 입장이지만 야당은 청문회 자체를 응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협의회나 민변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이 박 후보자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예정일보다 하루씩 연기가 됐죠? 그렇습니다. 당초 원래 9일과 10일에 이틀에 걸쳐서 할 예정이었는데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열기로 다소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야가 증인 문제로 입장차를 보이다가 증인 출석 통보 시한을 넘겼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어제 밤늦게까지 협의를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이완구 후보자가 대학 시절에 최초 신체 검사를 받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1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고시 합격한 뒤에 재검을 통해서 방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인데요. 이 후보자 측의 주장대로 이 중학교 때부터 평발 변형이 있었다면 최초로 신검에서 바로 보충력 판정이 나왔어야 된다면서 이 행시 합격자 특혜가 아닌지 의혹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정부와 새누리당이 한때 백조화 논란을 빚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작업
이거 다시 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네요. 예, 오늘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당정이 협의회를 갖고요. 최근에 추진 여부를 둘러싼 그 잦은 입장 번복으로 혼선을 빚었던 이 건보료 부가체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관계자는 뭐 처음부터 개편을 백조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획단이 이미 마련한 안을 토대로 보완해가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 열린 당정 회의였는데요.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자체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 정부 여당이 복지를 구조조정하겠다 또는 복지를 축소하겠다 뭐 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섰더군요.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복지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리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 한 회의에서 우윤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 조세 개혁을 복지 논쟁으로 유도하려는 분위기인데 새누리당 측의 복지 과잉 주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1인당 사회복지 지출은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인 28위 수준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교육과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고 또 헌법적인 의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어제 우 원내대표는 무상급식 등 기본적인 복지를 제외하고는 이 선별적 복지를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라면서 이 정당끼리 마치 상품 세일하듯이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명재 민정특보를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주 특별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검찰총장 출신이죠. 이명재 민정특보에 대한 박 대통령의 특별 배려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신성우, 임종인, 김성우 특보 등 3명의 특보들은 단 하나의 사무실을 나눠 쓰고 있는데 다른 하나의 사무실은 이명재 특보가 혼자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비서도 2명인데요. 그중 1명이 새 특보를 보좌하고 다른 1명은 이명재 특보만을 보좌하는 그런 형태라고 전해졌습니다. 또 처음에 특보직을 제안할 당시에도 이 특보에겐 박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고요. 나머지 3명의 특보에게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더 특이할 점이 있습니다. 이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의 경우에는 겸직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보는 지난달 23일 발탁되자마자 스스로 대형 로펌의 고문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명재 특보에 대한 단순한 예우 차원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포석을 깔아두는 건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작업 중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는데요. 때마침 법원이 철거 작업을 중단하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렇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요 오늘 주식회사 구모가 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요. 이 철거 작업을 오늘 13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에 이 강남구청은 자치회관에 대해서 철거를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0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들 그리고 주민들 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호남 고속철도 이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광주 여수로 직행하는 것 이게 네.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어제 호남 고속철도 및 포항 KTX 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 계획 방향을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당초 국토부의 KTX 호남선 운행 계획에는 서대전 경유안이 없었는데요. 개통을 앞두고 대전 충청 지역 주민들이 정차를 주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남선 KTX는 경부선과 호남선이 갈라지는 회덕 분기점부터 KTX 전용선이 아닌 옛 호남철로를 사용하면서 서대전역을 거쳐왔는데요. 이번에 서대전역을 통과하지 않는 호남 고속철도가 생기면서 이 도착 소요 시간은 서울 출발 기준 광주 송정까지 1시간 49분, 목포까지 2시간 19분 등으로 기존보다 1시간 가까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이번 그 개통으로 호남선 KTX를 이용하는 승객은 17%, 또 호남선의 이용률인데요. 그 좌석 기준 승객이 얼마나 탔는지를 보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75에서 80%, 또 운행 거리 기준으로 그 승객의 탑승 거리를 계산하는 승차율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전 충남권 승객은 다소 불편을 겪게 될 전망인데요. 그 현재는 그 호남선, 전라선 모두 그 서대전, 계룡, 논산, 익산을 지나서 목포와 여수까지 가는데 앞으로 두 노선 모두 익산에서 KTX 운행이 끊기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국토부는 그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지만 그 서대전, 계룡, 논산의 이용객을 위해서 별도의 KTX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국내 최초의 영어관이죠. 단성사. 네. 이 단성사 건물이 이 법원 경매에 나와 있는데 네. 세 번째 유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부동산 경매 전문 업체인 지지 옥션이 오늘 서울지방지법에서 열린 단성사에 대한 3차 경매에서 이탈표가 한 장도 제출되지 않아서 그 세 번째로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109년 역사를 가진 단성사 건물은 작년 6월 감정가 그 962억 6,920만 원에 그 1회차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유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492억 9천여만 원에 다시 경매될 예정입니다. 네. 단성사 빌딩은 역사성과 인지도가 있고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서 그 입지 등의 장점이 있어 보이지만 그 대형 업무 및 상업시설로 용도 변경 진행 중이어서 그 현재 공시 상태로 수익률 산출이 까다롭고요. 그 유치권과 추가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시내 주요 상권의 임대료가 치솟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심지어 이 대기업 프랜차이즈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인 곳도 잇따라 나온다고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네, 부동산 114에 따르면 그 작년 4분기 홍대 상권의 평균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11만 8,800원으로요. 네. 전분기보다 17.2% 올랐습니다. 네. 그 서교동 카페거리, 상수동, 연남동 등으로 상권이 확장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그 같은 기간 이태원 권역 평균 임대료는 14%, 신사역은 3.3%, 건대 입구는 평균 16%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홍대, 이태원 가로수길은 최근 그 대형 프랜차이즈 식음료, 또 그 패션 업체인 그 제조 직매형 의류 브랜드가 주로 자리를 잡게 됐고, 네. 그 기존 소규모 가게는 이면 도로나 인근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그 상권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입소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특색 있는 동네가 입소문을 타며 사람들이 모이면 임대료가 2배에서 3배 뛰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 잠실에 있는 제1 롯데월드. 네. 개장 100일이 됐네요. 예. 네. 그런데 개장 초기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입점객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네. 또 입점 상점들도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롯데월드의 하루 평균 방문객은 10월에는 10만 명, 11월에도 9만 명을 유지를 했는데요. 예. 그 지난달에는 절반 수준인 5만 5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손님들이 찾던 영화관과 수족관도 그 안전 문제로 무기한 휴관하면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제2 롯데월드가 고전하는 거는 그 예약 주차를 해야 되는 등 방문하기가 불편하다는 점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수족관 누수, 영화관 진동 발생 등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장사가 너무 안 되고 또 900여 개의 입점 업체들 또 5천여 명의 직원들의 불만과 한숨도 깊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 그 휴관 중인 수족관과 시네마 재개장이 언제 되느냐 이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롯데는 이 재개장을 위해서 그 지난달 말에 그 안전 점검에 대한 중간 보고서 형태로 서울시에 지금 제출을 했는데 그 서울시는 롯데에 보완해야 될 부분을 다시 전달을 했고요. 또 최종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또 그 시민자문단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재개장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타이완 타이페이에서 추락한 항공사 여객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고 원인에 대한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추락한 푸싱 항공사 여객기의 사고 원인은 양쪽 엔진 결함으로 추정된다는 안전조사위원회의 잠정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수거한 블랙박스를 해독해 보니까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도약하는 시점부터 좌우 엔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조사위원회는 공항 관제탑으로부터 이륙 허가를 받은 사고 항공기의 기장이 항공기의 오른쪽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긴급 보고하면서 왼쪽 엔진도 함께 꺼졌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이후에 엔진 결함에 초점을 두고 후속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스위스로 가보죠. 스위스 국방부가 그동안에 북한군 장교들이 제네바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는 뉴스네요. 네, 이 북한군 장교들이 제네바의 안보정책센터에서 교육받도록 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건데요. 네. 율리마우로 국방장관은 지난해 의회에서 스위스가 북한군 장교들의 교육훈련비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 낭비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적극적으로 지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스위스군 장교가 이 교육 과정에 참가 중인 2명의 북한군 장교 등에게 총기 교육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을 빚었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교육 프로그램이 북한처럼 폐쇄된 국가가 다른 세계를 이해하고 앞으로 개방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었습니다. 네. 요르단이 자국 조종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슬람 국가 IS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복 공습에 나섰다는 소식이군요. 그리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IS 격퇴전에 대해서 아주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아울러 전해주시죠. 네, 요르단 전투기들이 시리아 내 IS의 군사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IS에 살해당한 마즈 알카사스베 중에 이름을 딴 순교자 마즈라는 작전명으로 전투기 30대가 동원됐는데요. 네. 요르단군은 IS를 처단할 것이라면서 이번 공습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수위 내 IS 군사 대응에 대한 승인을 의회에 공식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을 반대하고 있어 지상군 투입 없이는 IS 전에 승산이 없다는 공화당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은 점 말입니다. 네. 그리고요, 유럽 일부 지역이 폭설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이탈리아 밀라노와 볼로냐 등 북부 지역이 폭설과 강풍 등의 악천후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운행이 중단되는가 하면 기차도 일부 노선의 운행이 취소되고 또 많은 열차가 연착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부 지역 역시 강풍을 동반한 폭풍우와 많은 강수량으로 홍수가 우려되고 있고요. 일부 학교는 휴교했습니다. 로마 인근 만차니타역 부근에서도 열차가 아침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탈선했고 로마의 티베르강 강물 수위도 8m를 넘어서면서 일부 학교가 휴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탈리아 방재당국은 북부 지역에 폭설이 계속되고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도 강한 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고하면서 산사태 등에 대한 경계를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YTN 국제부의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엔 구독권을 드립니다.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고령 사회가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5년이 인구 위기를 극복할 골든타임이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이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열렸죠? 네네. 네, 거기에 참석하셨죠? 네네.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열린 겁니까?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서면으로 의견하는 건 많이 나는데 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시고 토론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네. 주요 보고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주로 지난 2차 기본계획 10년 동안 했던 정책의 어떤 평가와 그리고 나서 내년부터 이제 5년 동안
그 3차 기본 계획에 대한 어떤 수익 추진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보고 내용과 네. 그리고 저수하는 고령사회 정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민들 또 정책 당국자들 참여해서 뭐 열띤 토론이 개최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회의는 이제 3차 계획. 3차 계획이 내년부터 5년간입니까? 예, 우리가 네. 저수공사 기본 계획이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하고 수립하고 시행되고 있는데 예. 1차가 2016년부터 10년까지고요. 예.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2차 기본 계획이 해고요. 그다음 예. 내년부터가 이제 5년간 알겠습니다. 2020년까지 3차 기본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차 계획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주로 이제 이 출산율이 지난 10년 동안 많은 투자에도 불구하고 출산이 반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주로 지난 이 10년 동안 정책의 어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네. 주로 우리가 만원이라든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몇 가지 중요한 핵심 주제 잡으면서 출산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주요 내용을 아마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고령사회 등 특히 이제 배움 세대들이 이미 노동시장에 은퇴를 했고 이들 은퇴를 시작했고 이들 배움 세대들이 이제 2020년 되면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향후 고령사회에서 이 사회보장 문제라든가 또 지속 가능 성장 문제, 노동력에 대한 대응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주요 내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차 계획의 주요 내용이 발표된 건 아니고요. 보고된 게 아니고요. 예, 오늘은 아마 현재 정부의 계획은 최종 기본 계획은 9월달에 확정되고요. 예. 이제 어떻게 보면 킥오프 회의 같이 해서 예. 큰 방향을 정하고 예. 한 몇 개월 동안에 집중적으로 전문가라든가 정부가 합동으로 작업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지난 2차에 걸친 그러니까 10년에 걸친 노력 이런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됐죠. 네네. 근데 별 성과가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치열한 반성이 좀 있었습니까? 예, 일단은 이 여러 가지 이제 다각도로 검토가 됐는데요. 예. 주로 큰 이슈로서는 이 현재 지난 우리가 이 한국에서 현재 만원화 문제가 상당히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인데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에 만원화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다는 어떤 반성이 있었고요. 만혼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만혼.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재 여성들이 이제 사회활동 경제활동 참여 활발한데 예. 이들 맞벌이 부부들이 이제 출산율을 낮추는 그런 작동이 하고 있는데 네. 이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특히 일가족 양육 정책 관련점에서 정책적인 투입이 부족했다 이런 문제가 좀 논의돼 큰 어떤 반성이 됐었고요. 그다음 네. 마지막으로는 저출산 문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양육비 부담이라든가 애를 맡길 수 없는 보육 어린이집이 없다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이라든가 교육 시스템 이런 주택 문제 이런 사실 이제 사회 구조적으로 거시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 이런 사회 구조적인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우리가 크게 개편하지 못하고 또 개혁하지 못한 점들이 현재 저출산 문제를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네. 그럼 노동 문제, 교육 문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어떤 대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 문제부터 말씀을 좀 해봐 주시죠. 예, 교육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공교육 정상화 문제가 이제 좀 거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는 과도 공명사다 보다 보니까 이제 모두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 취업이 된다는 그런 강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사회 연계 구조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좀 타파해서 네. 일단은 공부를 원치 않는 학생들도 각자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을 통해서 예. 일단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지 않게 일단은 이 취업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결혼 출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계고를 만드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좋은 방향인 것 같으네요. 대학 졸업률이 지나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예, 일찍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적성을 발견해서 이제 네네. 사회에 진출을 하게 하고 이 친구를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들이 성공하면요 결혼 빨리빨리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고학력이 참 비상제를 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대학을 나와야지 취업해야 한다는 그런 관점, 또 노동시장 구조가 좀 약간 왜곡돼 있고 예. 또 누구나 대학을 나와야지 결혼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이런 네. 것들이 좀 한국 사회가 좀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겠다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갖다가 네. 이제
좀 건드리게 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아마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청소년 문제를 연구한 사람이어서요. 그렇게 네네. 해서 대학은 나중에 천천히 가도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이번에 주장한 것도 이제 우리가 일단 선 취업을 하고 후에 이제 여유가 되면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여러 그렇죠. 가지 우리가 이 평생학습제라든가 예. 또는 이 선취업 후학습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강화될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아주 방향이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예. 네네네. 그런데 이 만혼을 좀 어떻게 현상을 좀 해결해 보겠다라고 해서 청년들의 결혼식을 앞당기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이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방금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또 예, 그런 부분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부터 좀 만원화 대책은 좀 더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현재 이제 과거의 정책 보면 보통 그 만원 늦게 일어나는 것들이 주로 청년층의 어떤 의식, 가치가 변하다고만 생각을 해왔는데 물론 네. 그런 변화도 있겠지만 네. 사실 많은 그 청년층들이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사실 여러 가지 취업이라든가 비정규라든가 또 주거 문제, 결혼식 비용 문제 등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정부의 정책이 적어도 현재 이 비자발적으로 결혼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를 갖다가 좀 더 태클하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주택 문제라든가 또 취업 문제,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회구조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강한 정부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앞에 노동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네네. 노동 문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낙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죠? 낙태를 갖다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낙태는 사실은 프로라이프나 프로초이스라는 것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논쟁거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논쟁거리에서 우리가 이 정책보다도 우리가 적어도 내가 애를 낳고 싶은데 이런 사회 경제적 어떤 문제 때문에 또는 사회적 어떤 문화적 문제 때문에 내가 낙태할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 그런 거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낙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더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 출생 또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겠다. 또 출생을 보호하겠다라든가 또는 어떤 형태의 가족도 우리가 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또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정책들이 상당히 강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이제는 뭐 거의 다 맞벌이를 해야 하는 그런 사회라고 전제로 하고 그리고 네네.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도록 이제 네네네. 그런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네, 그래서- 육아휴직 같은 것을 네. 아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말이죠. 특히 남성들의 육아 책임도 대폭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연구 좀 안 해보시겠습니까? 예, 중요한- 애들은요, 여성만 키우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똑같이 반반 맞습니다. 분담해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 1차, 2차 기부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육아직이라든가 많은 그 일간 양육 정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는데 예. 그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제도들이 보면 결국 여성들로 하여금 또 집에 와서 애를 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그렇죠. 정책이 예,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3차 기본계에서는 네. 좀 양성 평등적인 육아 휴직 제도라든가 이런 네. 양육 제도가 아마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이 똑같이 뭐 네. 육아직이라든가 또 많은 어떤 그 탈레직급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여성들의 육아 가족 부담도 줄일 뿐만 아니라 네. 또 남성들로 하여금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을 돌봄으로써 생긴 어떤 그 긍정적인 효과들 이런 것들과 동시에 누리는 것들이 네. 아마 향후 3차 기본계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0세부터 2세까지는요 부모하고의 네네. 그 애착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근데 꼭 네네. 어머니하고만 관계가 아니고 아버지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 공동 분담을 해서 자녀의 그 정신적인 정서적인 네, 성장 맞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좀 만드시면 안 되겠어요? 예, 지금 현재 뭐 프랑스라든가 스웨덴 같은 나라가 출산율 회복 성공했는데 예. 가장 큰 중요한 비법은 남성들이 네. 사실 여성과 동등하게 네, 네. 육아직 가고 육아 가서 돌보는데 아마 3차 기본계에서는 많은 제도적인 어떤 발전이 이룰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 좀 많이 네, 해주세요. 네네, 아닙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인구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네, 막 29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 정보입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답게 도심 곳곳에 교통량이 많은데요. 사고 나지 않도록 더욱더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남부순환로 낙성대역 방면 낙성대 입구 지난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하고 있으니까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포로 반포대교 남단에서 반포대교 고가차도 북측으로도 승용차와 택시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이 부근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아직은 장지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반대 외곽 성남 방면 청담대교 남단에서 탄천 1교 지났는데도 시속 30km 미만입니다. 계속해서 강남대로 교통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양재역부터 강남역을 지나 교보터 사거리까지 양 방면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한남대로도 강남 쪽 이동 차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남산 1호 터널부터 한남동 오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 남산 2, 3터널도 모두 강남 방면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 최고의 투수였지요. 그런데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선수.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유준상,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 후드 초대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공연이지요. 네, 일요일 2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3시 공연입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금요 시사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프로야구 최고의 선수, 2011년 대장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한국 야구사의 전설이 된 무쇠팔 이 선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1번 최동원, 2번 감사용, 3번 최배달, 4번 역도산.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답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유준상, 규현이 호흡을 맞춘 뮤지컬 로빈 후드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2월 15일 일요일 오후 3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는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하면 슈틸리케 감독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 말고 올림픽 축구 대표팀 감독 따로 있죠? 네. 네, 맞습니다. 이광종 감독. 네, 근데 네. 이광종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고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지난해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이끈 이광종 감독이 건강상의 이유로 올림픽 대표팀 감독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최근 태국 킹스컵에서 고열 증세로 귀국한 이 감독은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아서 올림픽팀을 맡은 지 3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네. 대한축구협회는 그 아시안컵 준우승에 힘을 보탠 신태용 A 대표팀 코치를 후임 사령탑으로 선임했고요. 축구대표팀은 계속해서 이광종 감독의 치료와 현역 복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광종 감독은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뜨거운 남자인데요. 국민들은 이 감독이 하루빨리 완치해서 그라운드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영의 박태환 선수. 박 선수 도핑 문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박태환에게 세계 반도핑기구 금지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서울중구 T병원의 김모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네. 박태환은 지난해 7월에 T병원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담긴 네비도 주사제를 맞은 뒤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오자 지난달 20일에 김 원장을 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요. 검찰은 김 원장이 박태환에게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주사한 것으로 봐서 그래서 박태환은 금지 약물 성분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도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좀 넘어야 할 고비가 또 있는데요. 네. 박태환이 27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 청문회에 참석해서 소명해야 하고요. 이게 더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데요. 네. 박태환의 금지 약물 양성 반응이 병원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선수로서 주의와 예방에 예.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다수의 수영과 도핑 관계자들의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자, 타이거 우즈 선수 왕년의 골프 황제였죠. 그런데 최근에 아주 부진하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우즈가 오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PGA 투어 파머스 인슈런스 오픈 1라운드 12번 홀 도중에 기권하고 대회장을 떠났는데요. 기권했네요. 네, 우즈는 허리와 엉덩이 근육이 뭉쳐서 통증을 느껴서 기권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즈는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통산 14승을 거둔 골프 황제인데요. 네. 하지만 지난해 허리 부상으로 1승도 못 올렸고요. 새 시즌에는 골프에서 퍼트할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불안해하는 증세인 입스 논란까지 낳고 있고요. 세계 도박사들도 최근에 우즈의 우승 확률을 50대 1로 매우 낮게 측정할 정도입니다. 네. 이청용 선수 잉글랜드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했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일부 리그에 복귀한 기쁨을 나타냈다고요? 네, 2009년에 볼턴에 있다는 이청용은 2013년에 팀이 2부 리그로 강등돼서 줄곧 뛰다가 지난 3일에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해서 3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에 복귀했는데요. 이청용이 오늘 구단 홈페이지에 게재된 영상 인터뷰에서 세계 최고 리그에 속한 팀이고 새 팀에서 뛸 일이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청용은 지난 10일에 아시안컵 오만전에서 다리를 다쳐서 3주 진단을 받고 재활 중인데요. 이청용은 한국어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회복해서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청용은 22일에 아스날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 교체 출전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자, 남자 핸드볼 소식도 전해주시죠. 국가대표팀 이 사령탑에 윤경신 두산 감독이 선임됐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핸드볼협회가 윤경신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에 선임한다고 밝혔는데요. 윤 감독은 현역 시절인 1992년부터 올림픽에만 5차례 출전했고요. 2002년에 세계핸드볼연맹 5회 선수에 오른 한국 핸드볼의 전설입니다. 2012년에 은퇴한 윤 감독은 이듬해 두산 감독을 맡아서 지도자로 변신했고요. 이제는 대표팀 감독으로 2016년 올림픽 아시아 지역 예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금요일 건강 프로젝트 자연으로 돌아가기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황성수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황성수 박사님께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미 박사님으로도 통해요. 그 현미 채식을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저는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게 관심을 가진 건 아니고요. 예. 제 직업상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신경외과 의사는 이 흔히 중풍이라고 부르는 뇌혈관병을 치료하는 그걸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뇌혈관, 뇌신경. 예. 예, 그러니까 뇌출혈, 뇌경색 이런 것들인데요. 네, 네. 자, 이런 병들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을 때 잘 생기고 아하. 고혈압, 당뇨가 없으면 잘 안 생기는 병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뇌혈관병을 전문하는 이 의사는 반드시 고혈압이나 당뇨에 대해서 이 정통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하.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혈압이나 당뇨는 평생 약을 먹습니다만 낫지 않는 병이고요. 예. 예. 그래서 이 궁금하게 고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말은
고혈압은 평생 약을 써도 안 낫는다는 말과 이제 일치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굉장히 흔한데 낫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살펴봤더니 네. 음식을 바꾸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는 어렵지 않게 낫는다는 것을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권했더니 그분들이 확실히 이 효과가 있다는 이 것들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죠. 네. 근데 황 박사님은 이제 소위 말하는 양의사이잖아요. 서양의학을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 환자가 오면 고혈압 약을 먹이고 혈압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당뇨 환자가 오면 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걸 하지 않으시고 음식을 바꾸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저는 나이 만까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고기도 먹었고요. 예. 또 고혈압이나 당뇨가 이제 겸해져 있는 중풍 환자들을 볼 때는 고혈압도 주고 당뇨약도 주고 했죠. 네. 예,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낫는다 하는 거에 안 낫는다. 예, 안 낫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계속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 모방하는 그런 이 진료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죠. 네. 그런데 음식을 바꾸니까 고혈압이나 당뇨가 치료가 되던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예. 음식을 도대체 뭘 어떻게 바꾸라는 겁니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을 적극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네, 예. 몸에 해로운 음식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흔히 이 몸에 좋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동물성 식품입니다. 동물성 식품. 예, 동물성 식품이라는 것은 그 육류 네. 그리고 생선을 비롯한 그 이 바다 동물 네. 그러니까 어패류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계란 그리고 우유 예. 이 네 가지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이 네 가지입니다. 이게 해로운 음식이라고요? 몸이 해롭습니다. 그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런 지금까지 제가 24년 동안 해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합니다. 예. 이게 이제 해로운 음식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몸에 좋은 음식은 또 뭡니까? 좋은 것은 모든 종류의 식물성 식품입니다. 식물성 식품. 예, 그러니까 흔히 채식이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채라 하는 것은 이제 이 채소만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은 곡식,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식물성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곡식을 이 쌀을 먹으니까 쌀,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를 먹으면 몸이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이 섭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군요. 이 곡식 중에 이제 쌀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쌀을 도정하지 않은 것을 현미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하여튼 황성수 박사님 하면 현미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그 실제로 이렇게 현미를 이렇게 많이 먹이면 이게 더 좋아집니까? 이 흰쌀하고 이 현미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분에서요. 그래서 현미를 먹으면은 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집니다. 물론 현미만 먹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된다. 해로운 식품을 끊어야 된다. 끊고 좋은 식품을 먹고 그리고 현미를 먹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현미와 채소를.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 해로운 식품이라고 말씀하신 이 동물성 식품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로운 식품이라고 하는 앞에 말씀하신 현미라든가 또 채소라든가 과일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시간 관계상 그게 좋겠네요.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육류, 고기죠. 또 생선, 뭐 계란, 우유 이거 다 해롭다. 이렇게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거 평소에 뭐 이거 없이 식사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렇죠.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머리동절하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만 동물성 식품에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많이 들어 있는 성분이 거기에 있고요. 또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안 들어 있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결함이 많은 식품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동물성 식품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사람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만들어짐으로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사람 몸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우리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호르몬은 특별히 병이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약을 쓰면은 안 됩니다. 예, 마찬가지로 혈액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수시로 수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 몸에서 혈액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렇죠. 것이죠. 예. 밖에서 공급받는 수혈. 예. 그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건 아주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예, 그러므로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되고 콜레스테롤을 먹는다는 뜻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다는 뜻인데 그게 바로 동물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그러니까 곡식이라든가 채소라든가 과일 거기는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있어요. 예,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제로입니다. 이걸 먹게 되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은 동맥경화증이 생깁니다. 동맥경화증이라는 것은 혈관이 좁아지는 혈관이 기름때가 끼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생기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고혈압 환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거의 대부분이 이 고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담석증이 잘 생깁니다. 예, 슬개의 돌이 생겨서 수술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담석증이 생기고 세 번째는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이 여러 가지 호르몬을 만드는데요. 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그리고 흔히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전립선 암이 잘 생깁니다. 예, 남성 호르몬이 많이 테스토스테론입니다. 예, 그게 많이 만들어지면은 전립선 암이 생기고요. 그게 뭐 남성에게 좋은 게 아니고 오히려 나쁜 거라는 얘기는. 이 적당하게 필요해야 되죠. 필요한 만큼 몸에서 생성되는 정도만 이 콜레스테롤이 돼야지. 그 외부에서 추가로 들어가면 전립선 암이 된다. 그렇죠. 또 여성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성의 경우에는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이 콜레스테롤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지면은 유방암이 잘 생깁니다. 유방암이. 그리고 또 스테로이드라는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성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로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쓰는 걸 보면은 그건 확실한데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암세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이고요. 우리 뭐 고깃집에 가서 고기 열심히 먹는다고 배부르다고 기분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잘 몰랐어요. 콜레스테롤을 먹은 셈이 됐네요.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기름에 들어있다고 생각하는데 살코기에 들어있습니다. 살코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물성 식품에는 이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과다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 고단백 식품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다르게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단백 식품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이 과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적게 필요한데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우리 몸에 맞지 않죠. 그런데 뭐 고단백 식품, 뭐 고지방은 안 좋지만 그래도 그 단백은 좀 많이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만 우리 사람 몸에는 단백질이 적게 필요합니다. 예, 그거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몸에는 이 체중 킬로그램당 한 0.5g 정도만 하면 충분합니다. 예, 그보다 조금 더 많게 이렇게 양보를 하더라도 그 정도의 것은 곡식, 채소, 과일 세 가지만 먹게 되면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하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예, 동물성 식품에는 현미에 들어있는 것 비해서 한 6배 정도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현미를 먹어도 단백질은 충분히 흡수가 된단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현미, 채소, 과일 이 세 가지는 단백질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과다해진다. 과다해집니다. 예, 과다해지면 우리 몸이 단백질을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 됩니다. 몸에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을 배출시키는 기관이 간과 신장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다시 말하면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신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동물성 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안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유질이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이 안 들어있죠. 그렇습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안 들어있으니까
이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변비가 잘 생깁니다. 아, 변비. 예, 그리고 대장암이 잘 생기고요. 네. 예,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을 이제 몸 밖으로 좀 배출시켜 주는 것이 섬유질이죠. 그 섬유질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섬유질이 없으니까 콜레스테롤 배출이 잘 안 돼서 동맥경화증이 해결이 안 되고 혈압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네, 네. 예. 그리고 섬유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당분을 천천히 흡수되게, 그러니까 분산해서 이 흡수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식후에 혈당을 분산해서 천천히 올라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네. 당뇨 치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섬유질이요. 네. 예, 그러므로 섬유질이 안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은 식후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고 빨리 올라가고요. 네, 섬유질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은 천천히 분산해서 그래서 혈당 조절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당뇨 약을 써도 적게 쓸 수 있고 네. 그런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섬유질인데 네. 불행하게도 고기, 생선, 계란 우에는 섬유질이 전혀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에는 섬유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현미를 먹게 되면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이 고기를 먹게 되면 섬유질이 없으니까 그냥 확 올라가 버린다. 고기 자체가 혈당을 많이 올라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은 고기와 더불어서 먹는 당분이 들어있는 식사를 할 때 혈당이 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아, 예. 섬유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동물성 식품에 없는 것이 항산화 성분이라는 겁니다. 네. 이 항산화 성분은 말 그대로 산화를 방지해주는 성분인데 우리 몸이 이 음식을 먹고 이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산소는 불가피하게 노폐물을 만드는데 그게 바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입니다. 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유익한 역할도 하지만은 많이 생기면은 몸을 상하게 합니다. 노화든지 너무 암이든지 많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생기는 그런 이 상태의 현대인의 이 생활인데 이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산화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이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막아주는 또 그리고 이제 몸 속에서 생기는 암세포를 억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항산화 성분이기 때문에 이 항산화 성분은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거는 불행하게도 고기, 생선, 계란, 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 어렵다. 예, 안 들어있거나 아주 적게 들어있거나 그리고 식물성 식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이유 때문에 동물성 식품은 우리 몸과 맞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고기를 먹여야 잘 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저도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성장기에는 단백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이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에 아이들은 모유를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나서 돌 될 때까지 보통 모유만 먹고 이제 자라는데 모유 먹고 자라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성장이 가장 빠른 시기에 아이들이 뭘 먹고 자라는가를 보면은 성장이 조금 느려지는 돌 지난 이후 시기에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는 것을 먹으면 되는가 하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성장이 빠른 시기에 얼마 먹었으니까 성장이 느려지면은 그보다 적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럼 이거 모유의 성분을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모유는 이 단백질이 칼로리 비율로 7% 들어있습니다. 7%요. 그런데 현미에는 8% 들어있습니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미만 먹으면은 일생 중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그 시기의 성장보다도 더 많은 더 이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 고기, 생선, 계란 우에는 모유에 비해서 한 7배 더 들어있습니다. 너무 많은 그렇습니다. 단백질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먹을 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많이 먹으면 몸이 그걸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현미만 먹으면 단백질도 충분하다. 충분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로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없다. 그리고 완전 채식으로 아이들을 키운 사람들이 드물지만 있는데 아이들이 건강합니다. 생선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건 또 이 육지에서 크는 동물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달라요. 약간 다른 것은 기름이 좀 다릅니다. 기름이. 기름이
이 잘 굳어지지 않는 기름 성분이 이 육류에 비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그걸 불포화지방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불포화지방산은 우리 몸에 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이 생선 기름을 먹지 않아도 이 곡식, 채소, 과일에 들어있는 또 다른 종류의 불포화지방산을 먹으면은 생선에 들어있는 그 불포화지방산을 우리 몸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굳이 생선을 먹을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먹는다 하면서 생선 기름만 먹는 것이 아니고 생선 전체를 먹지 않습니까? 살을 먹지 않습니까? 그 살에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 과다한 단백질 섭취가 되는 것이고 또 거기 생선에는 콜레스테롤이 들어있고요. 섬유질이 안 들어있고 항산화 성분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생선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미안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소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동물성 식품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럼 대신에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따라서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시죠. 황성수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해피 쉐비 뉴 이어. 온 가족이 모이는 설 연휴. 쉐보레와 함께 기분 좋은 기성길 되시라고 2월 한 달 쉐보레를 구입하는 모든 분께 최대 120만 원의 풍성한 할인 혜택을 새해 선물로 드립니다.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차종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정답은 1번 최동원 선수였습니다. 한국 야구사의 한 획을 그은 선수였죠. 0051번님께서는 하늘에서는 마음고생하지 말고 편안하게 공 던지며 지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공연 선물 받으실 분들 제작진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요. 휴대전화 끝자리 6895번님께는 주간 경향을 5657번님께는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안홍진, 이한님, 작가 이면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2월 6일 금요일 강지훈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